국가정보자원의 관리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곳이 있는지도 이번에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과거에 통합정부 데이터센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좀 확대되어 온 건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자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뭐랄까요, 민원 업무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정부24 깔아놓으면은 네, 그냥 뭐 웬만한 건 다 발급이 그렇게 가능하고. 하죠. 네.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센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리튬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서 엄청나게 지금 큰 이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은 좀 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꺼질 때까지 이렇게 소화수조에 담궈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겉에서 이게 껐다고 해도 이게 내부의 열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재발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담가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예. 이유가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얘네가 하나하나가 다 불덩어리들이었을 텐데 이걸 꺼내 와가지고 여기에 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진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창문에 다 터져 나가고, 예. 또 지금 무인 민원 발급 시스템 접속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것만 안 되느냐? 예, 은행도 안 돼요. 네. 은행이 지금 다 멈춰버렸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자, 화재 관련 네트워크 장비 50% 이상, 또 핵심 보안 장비 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민원 업무가 지금 정상화가 됐느냐? 아니에요. 네. 예,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원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지금 ATM기도 보면은 다 이게 딱지 붙어 있고 지금 가동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민들의 이 불편이 언제 해소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대요. 예, 그게 추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이제 일단 네. 그리고 커뮤니티 사정을 같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일단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아니죠.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입니다. 저도 자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좀- 국정자원 이렇게 예. 부르죠. 네. 예, 이렇게 지금 여기 화재로 불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네. 예,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기획재정부 예.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이 있고, 소방청 있고요. 예,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 이거 법안 확인할 때 많이 접속하는 데죠. 네. 예. 지금 국민청원 네. 사이트 있고요. 또 모바일 신분증도 안 되는군요. 네, 모바일 신분 이게 지금 크고 정부 예, 24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크죠. 예, 국민신문고, 뭐 국회, 여기는 이거 뭐 청원 같은 건가 봐요. 예. 제가 잘 안 그다음 보이는데. 국민입법센터도 안 되고, 네. 예, 119 다매체 신고 이것도 안 된다 하고, 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좀 굉장히 자세히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KETA와의 연계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글자 이거 많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좀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 카드 뉴스로 정리된 거를 좀 갖고 왔으니까 그걸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대한민국 전자입국 신고, 예, 여기에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체류 예정 주소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체류 예정 주소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면은 이 사람들이 입국이 제한되느냐? 아니요,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에 따라 주소란 기재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머물 건지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이 카드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국 시스템 마비가 진짜 위험한 이유. 자, 불이 났죠. 네. 예, 이거 불이 굉장히 컸어요. 아까 그 유리창 깨진 것만 봐서 알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 김민석 총리 지금 가 있죠. 예, 국가 전산망 일부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되었는데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위가 지금 마비가 됐는데, 자, 그 중에 심각한 부분, 공항이나 항만에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때 사용하는 이 Q코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Q코드가 뭐냐? 검역 정보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그리고 AI, 그러니까 이 조류 인플루엔자,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예, 뭐 에이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이 질병청이 만든 검역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마비됐대요. 1급 감염병도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고 안 해버리면은 건강 상태 질문지 수기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신고 안 해버리면 이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안 받아야 되는데 그냥 수기 입력시키고 그냥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급 감염병 환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공항 신분 확인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분 확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기존에 이제 지문 정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또 있대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이제 집단 입국을 하게 될 텐데 네. 이게 예상이 되는데 주소 시스템까지 지금 마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KETA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시 참고하라. 기가 막힌 방안을 주소를 안 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정리해 보면 이래요. 어떤 병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한국 어디에서 체류할 예정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조폭들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돼요. 감염병자들 신원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네. 문제가 되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알게 되더라도 추적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상황.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데 후속 조치 자체로 지금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맞아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래서 김미애님 무비자 입국 때 왜 이런 사고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고의방어가 아니냐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나경원 의원 이게 얘기요. 네, 중국인 관광객 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사태 수습 뒤로 미룰 것을 촉구했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로 고민정이 이거는 외국인 혐오다. 고민정이 네. 이게 외국인 혐오래요. 네.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자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거대 망상에 빠진 극우 인사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아니 도대체 왜 중국이랑 북한 얘기만 하면 극우 이 급발진을 하느냐. 그렇잖아. 이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중국과 관련된 얘기만 하면 그냥 모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극우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마치 그 중국을 욕할 때 맞서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진짜 얻어맞기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겁에 질려가지고 아주 그냥 날뛰고 있어요. 네. 야 정말 테스터로사님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네요라고 하시는데 그 외양간 안 고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와. 아니, 고민정 얘기하니까 말씀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럼요. 중국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골빈정아 국민들이나 챙겨라.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국인 입국에 대한 비자를 지금 요구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인종차별이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네요, 지금 나경원 정말. 의원도 얘기를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망쳤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또 극우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극우라면 그냥 극우하는 게 낫죠. 적어도 자국민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극우라면 그게 극우가 맞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2년 전에는 뭐라 했는가? 전산망 마비 때 행안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기사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2년 전에 2023년 11월 정도였을 거예요. 이때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여기에서 대규모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당 대표였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도 경질해야 됩니다라고 이게 직제상으로 보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세 개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수와 그다음에 국가재난안전관리센터랑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렇게 세 군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 가뜩이나 이상민 장관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행안부 장관 경질해라 난리를 쳤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탄핵까지 했다가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되고 그래서 윤 대통령도 국민이 겪은 불평과 공직자들의 안이함,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뒤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자승자박의 꼴이 됐죠. 그렇죠. 이제는 남 탓, 전 정부 탓은 할 수 없는 신분이 돼버린 겁니다. 니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번 행정만 전산만 마비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서 본인도 이제 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본인 옛날 했던 발언들이 자꾸 소환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본인... 유감 표명을 했는데 네. 유감 표명을 하면서 왜 이걸 대비를 하지 못했냐라고 그렇죠. 동시에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전 정부 탓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 정부, 이 정부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터졌을 때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 정부 탓만 하냐. 지금 와서도 어쨌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타임라인에 보면요. 전 정부에서 2023년 11월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복구하고 그리고 데이터 그 당시에는 이제 라우터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어요. 물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당시 한 1,200억이 약간 안 되는 돈을 배정을 했고 그 당시에도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건 뭐 같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이 됐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번에 가까운 연속 줄탄핵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뒷부분에 가면 그 탄핵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마비시키기 위한 공작이 계속 내내 있었던 게 20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말이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돼요. 그럼 뭘 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말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준비를 했던 정부가 그 다음 해부터 완전히 그냥 모든 그 공격을 정부를 마비시키고 이 정권을 빼앗기 위한 모든 갖은 획책을 다 하고 갖은 전략을 다 써서 결국은 정부가 제대로 이어나가기도 힘든 근근히 윤 정부가 그때 했던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요. 그 당시 온갖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전부 다 그냥 다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윤 대통령은 그 거부권 행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해 말에 결국은 탄핵까지 되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사고의 주 원인이 밝혀지진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 원인이 모르니까. 근데 지금 예산 문제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원인은 우리가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전 정부 탓하는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요. 때문에. 일단 또 심각한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그 추진하려고 하는 그 국정 방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자원관리원이라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 코드를 꽂아놨다가 만약에 정전 사태라도 발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마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으로 혹시라도 정전이 되더라도 이 복구되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전력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 뭡니까? 재생에너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많은 에너지들을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일반 화력 발전이나 지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전기가 일정하게 계속 생산이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나 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뭐 바람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 이 많이 발전되는 날이 따로 있고 적게 발전되는 날이 있고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게 ESS 시스템이라고 그 스토리지 시스템 한마디로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 했을 때 자기의 국정 방향에 맞춰서 그럼 ESS라는 이 거대 배터리는 그러면은 이런 화재 사고 이런 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국가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세워놨던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와중에도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뭐 이래 사법
사법부 장악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방통위 이런 문제라든지 가려지는 문제가 더 많아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 이슈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이슈가 지금 다 잡아먹다 보니까 다른 이슈가 덮일까 봐 오히려 걱정이에요. 당장의 방통위만 해도 이번 주에 당장 국무회의 의결해버리면 그냥 이준석 위원장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것들을 너무 그러니까 야당과 협의 없이 네.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더군다나 지금 관세 문제나 이런 것도 정말 외교참사 버리고 있는데도 지금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